제 MC 배우 송건우입니다. 늘 기대되는 만남, 즐거운 만남이죠. 남북 통일 가족들 오늘도 어김없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선희 목사님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신 것 같아요. 아, 저번에 한번 와서 해보니까요. 네. 여기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또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든든한 동역자신데요. 우리 김아영 씨를 소개해드립니다.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해령에서 살다가 2012년도에 남편과 아들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김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가족이 같이 네. 너무 네. 잘하셨다. 아니 근데 우리 네. 아영 씨의 목소리랑 발음이 너무 좋아요. 네. 혹시 인상도 너무 좋으세요. 네. 북한에서 어떤 일 하셨어요? 어려서부터 당과 수령께 충성하는 선전선동 부분에서 활동을 조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할머님의 고향인 함경북도 해령시를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이거지. 고정 이게 오리지널이라고. 우리 실물 영접했어요. 오셨으면 이게 톤이 바이브레이션이 있어. 그전에는 다 그냥 네. 독제품만 봤는데 네. 이렇게 실제 제품이라면 안 되죠? 네. 실제 모델을 이렇게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예, 어려서부터 북한에서 이제 남다른 좀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화술 쪽에서 어려서부터 활동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도 쭉 기동예술 선전대 활동을 시작해서 이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한 17년 이상을 하고 왔습니다. 17년. 예, 그리고 그 전에 김정일을 모시는 김정일의 엄마의 고향이 바로 해령이거든요. 예, 그래서 해령에서 그 김정일을 모시는 모심 행사 공연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150명 합창단으로 해서 종합 공연을 준비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그 피날레라고 해야 되나요? 맨 마지막에 그 김정일에게 당부하는 당부의 메시지를 또 담당하게 됐거든요. 나레이션을 하신 거예요. 전문 방송. 좀만 들어보시죠. 기대가 됩니다. 그 맨 마지막 멘트가 장군님의 건강과 안녕은 우리 모두의 행복입니다. 부디 하면 다 같이 부디 건강하십시오. 이 멘트가 마지막이었는데 아니 장군님 하는 순간 그 감정이 하나님께서 아영 씨와 가족들을 또 먼저 한국으로 또 오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우리가 더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 자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남북극장 보고 가겠습니다. 남북극장 나와주세요. 자 어때? 야, 너 아주 그 맥자고 찐찐하다, 야. 네. 이거 어디서 샀어? 궁금하다. 어디서 야. 샀어? 땡무에서는 이런 거 겁내 많아. 그리고 아주 가격도 착해. 다구 착해. 선생님, 네가 잘 뭘 모르네. 야, 없는 거 빼고 다 있는 곳은 거기가 아니야. 땡무 아니라 장마당이야. 장마당. 진짜. 고양일 뿔 빼고는 없는 게 없다니까, 거기에. 그래 장마당이랑 밀수는 북한 주민들 그 삶 자체인 것 같아. 그렇지. 거기는 그냥 기본 필수야. 빠질 수가 없어. 맞아. 그래서 내가 오늘 준비했지. 궁금하지? 궁금하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수! 장마당과 밀수! 빠밤! 잘 맞추네요. 이제 뭐 빠밤을 편안들 분들은 뭐 정확하게 타이밍 맞춰서 빠밤 맞습니다. 자 오늘도 남북극장 잘 봤습니다. 또 오늘 숨겨져 있는 북한말 과연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쨍쨍하다. 찐찐찌. 쨍찌하다. 찐찌. 쨍찌하다. 이게 보면은 좀 폼난다, 멋있다, 좀 폼난다. 멋지다 이런 말입니다. 찐찌하다, 폼난다. 찐찐하는. 그치, 약간 찐찐하는. 쨍쨍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쨍쨍하기도 하고. 네, 쨍쨍한 아이템 하나 가져왔다. 뭐 걔네 집안 배경이 아주 쨍쨍하다. 그래서 약간 쟁쟁하다 약간 이런 느낌도 폼난다, 뭐 있어. 간지난다라는 맞아. 간지난다, 간지난다. 맵짜다. 옷
cencen하다. 이렇게 네. 잘 입으면 야니 오늘 쨍쨍하다. 아니 그리고 무슨 속담 같은 것도 그러니까. 있었는데. 그러니까 고양이가 뭐 뿔 빼고는 다 있다. 그 실제로 북한 장마당 가게 되면 네. 진짜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어요? 예, 진짜 우리나라에 네. 백화점이랑 네. 시장을 그냥 통으로 합쳤다고 보시면 돼요. 뭐 자전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그리고 뭐 중기, 우리 가전제품 중기? 예, 북한에서 중기라고 부르죠. 중기라고요? 가전제품, 가전제품부터 비롯해가지고 진짜 뭐 진짜 없는 게 없어요. 예, 그건 시장 가면 뭐 살아있는 뭐 짐승도 구할 수 있고요. 예, 죽어 있는 짐승뿐만 아니라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맵짜다. 맵짜다 뭐예요? 네, 그것도 아주 맵신한다. 맵신하다. 네, 그래서 맵고 섹시하다, 짜다. 매력 네. 섹시하다. 그러니까 매력 있다. 맵고 짜다. 잘생긴 네. 남자한테도 아차 맵짜게 생겼다 막 이런 맵짜게 얘기. 생겼네. 맵짜게 생겼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칭찬이었구나. 진짜였어. 아, 맵짜다. 맵짜다. 아, 이게 진짜 알아갈수록 재미가 있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의 또 삶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장마당과 밀수입니다. 어쩌면 북한 그 생활 경제를 다 이게 끌어가고 있는 아주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잠시 후에 장마당과 밀수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장마당에는 고양이 뿔 빼고 없는 게 없다? 야, 했잖아요. 고양이 뿔 빼고 없는 게 그럼 다 있다는 얘기인데 정말 장마당에 그렇단 말씀이시죠? 그죠? 예, 맞습니다. 진짜 장마당 하면 여기서 사고 팔고도 다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중간에 뭐 거래상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장마당에만 가지고 가면 네. 거기서 이제 중간 유통 없이 네. 바로. 모든 걸 다 팔고 사고 할 수 있습니다. 직거래. 예. 아, 그러니까 직거래. 우리 그거 있어. 우리 네. 요새 땡땡 마켓이라. 맞습니다. 그죠? 예. 내면 바로바로 거래가 되는. 이게 그래서 네. 장마당 같은 데 가게 되면 이제 그 지역 코너별로 나눠져 있는데 아, 네. 거기 가면 뭐 이제 내가 굽하면 네. 뭐옷 같은 것도 지금 입고 계시는 정장도 바로 벗어서 팔 수도 있고 그래요? 중고도 있어요. 이게 중고 마켓도 따로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아까 짠짠하다는 네. 얘기 저희인 데서는 쫀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중고 같은 데 가면 쫀쫀한 거 많이 건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셨던 분이 진짜요? 계세요. 우리 누구시죠? 아영 씨. 아영 씨? 네. 어떤 물건을 파셨습니까, 장마당에서? 그 저희가 살던 해령이 네. 국경지대예요. 그래서 교두보가 있거든요, 중국에. 예, 그래서 바로 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네. 많은 중고 제품들을 많이 넘겨와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도매로 넘겨봤습니다. 네. 도매를 주고 시장에 가서 저는 안 팔리는 물건들은 앉아서 이제 소매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중고 의류품과 중고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팔았거든요. 네, 한 5년 정도 그 장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수입은 좀 괜찮으셨어요? 가장 잘 팔리는 옷이 있습니다. 가장 옷이요? 인기 있는 옷이 있습니다. 어떤 가전제품도 그렇고요. 네. 일본이 메딘 코리아입니다. 이제 남조선 제품. 근데 그거는 공식적으로 못 팔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표를 떼기. 그다음에 이제 가전제품에는 네. 메딘 코리아가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네. 써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나 지워야 돼요. 예, 지우거나 페인트 칠이라도 해서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걸리면 이거는 상품 가격의 몇십 배를 우리가 벌금을 물고 그다음에 장마당에서도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장사인데 네. 가장 인기가 많았고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럼 또 다른 다른 혹시 아이템 뭐가 다른 있을까요? 아이템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자전거가 순수 그냥 이동수단만이 아니라 자전거가 있으면 장사에 엄청 질이 달라져요. 짐으로 싣고 나르는 수 있는 거랑 자전거에 많이 싣고 빨리 나를 수 있는 건 엄청난 유통의 맞아, 차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자전거는 정말 중요해요. 돈 많이 버는 게 또 자전거 수리가 이게 자전거가 집집마다 있으니까 자전거 수리하는 분들이 돈을 진짜 많이 그게 파생 상품이라고. 네, 신발 수리, 네. 신발 수리도 돈 많이 벌어요. 그리고 시기마다 계절마다 시장도 좀 변화가 있거든요. 요새는 최근에 오신 분들이나 북한하고 연계를 해보게 되면 이제 전기 자전거.
전기 자전거. 네, 맞아, 북한도 맞아. 과거에 비해서 지역별로 이제 전기를 어느 정도는 좀 준대요. 그 평양시 외국인들이 찍은 사진을 보게 되면요, 거의 다 전기 자전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또 전기 자전거가 평정하고 그 북한이라는 도로가 모두 비포장이에요. 비만 오면 진타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도 이렇게 발을 적심에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 장아가 이제 계절마다 좀 인기가 있었는데 한국산 그 장아는 말을 안 해도 알아요. 왜? 색깔이 흑색이에요. 중국 장아는 빨갛고 파랗고 노래. 네. 근데 한국산은 그레이. 블랙. 그러니까 네. 약간 근데 딱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네. 중국산 장아는 밑창이 한 해만 신으면 깨지는데 네. 한국산 장아는 중고를 신는데 4년을 가는데 그냥 가요. 그래서 품질이 그 좋아요. 코로나 전에 제가 아는 기자님이 북한 분이 그러더래요. 제발 나그 한국산 장아만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도 그거 아는 거예요. 한국산의 1위, 2위가 일본산, 3위가 중국산. 이렇게 계열이 나눠지는 거예요. 아유, 자부심은 느껴지는. 그래 갑자기요. 그죠? 갑자기. 우리 소연 씨는 어떤 거 구매해 보셨어요? 아이템? 저는 네. 구매를 해본 적은 없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너무 비싸니까 가격이 남한 상품들이 네. 인기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뭐 내일 당장 배를 채우는 게 제일 네네네. 급했었으니까 떠돌이 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북한 장마당에서 워낙 또 인기가 많은 제품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그 중에서 뭐 초코파이도 있고, 초코파이를? 네, 라면도 있고, 아, 라면. 그리고 뭐 2080 치약.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 이로 닦으면 이가 겁나 하얘진다면서 이제 그렇게 팔리고요. 또 이제 당 간부들이 또 혁명적으로 부정부패를 해서 돈을 벌어오잖아요. 그럼 그걸로 가지고 마시는 막대기 커피가 있어요. 막대기 커피? 그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믹스 커피. 믹스커피. 네, 그 돈 많은 사람들. 근데 이 믹스 커피가 한 박스가 거의 25만 원 정도. 가격이. 근데 대한민국 돈이 아니라 북한 돈 기준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근데 네. 20 치약도 2만 5천 원 정도인데 그냥 일반인 월급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네. 1년치예요. 그러면 하나 사는데. 그렇죠. 그거를 굉장히 사치죠. 일반 사람들은 그쵸. 솔직히 하지만 자기가 치아는 소중하잖아요. 치아는 소중하죠. 저는 뭐 탈북해서 양치를 하긴 했지만 치과를 달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쵸. 네. 또 이제 인기가 가장 좋았던 게 혹시 사랑의 불시착 뭐 이런 거 보셨어요? 알죠, 알죠. 거기에 막 이제 그 바까마 단속하는 거 있죠. 맞아. 이민발에서 와가지고. 맞아요. 네, 그거 딱 쿡 치사가 걸렸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검열이 엄청 심해요. 단속도 심하고 그랬는데 이 말을 하니까 좀 팔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게 80만 원 정도 가격이 돼요. 그런데 심각한 건 이제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장사꾼들도 돈을 그렇죠.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머리를 쓰기 시작해서 요즘에는. 그래서 그 좀 유명한 전기 수리공들을 데려다가 네. 이제 말하는 스위치를 갖다 지져버린 거예요. 땀으로. 지져버려서 얘가 지금 말을 못하는 상태로 지금 네. 북한에서는 북한에서 바풍도 팔리고 말을 못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할 자유도 없습니다. 세상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통제가 엄격하고 비싼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상품은 정말 인기가. 인기도 그 많고 네. 잘 을 팔리죠. 파고 들고 있어요. 그 네. 말을 사투리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요. 북한에서는 안 돼요. 진짜. 밥이 되시와요, 막 그런 식으로. 거저 밥이 됐으면 아니 일단 가전제품을 쓰면 안 돼요. 파파오. 누구네 집에 전기를 쓰게 되면 네. 그 같은 동이 다 전기가 이제 거기줄이 되거든요. 거짓말 하네. 네. 그렇기 그쵸? 때문에 안 돼요. 맞아요. 이래 뭐 퀄리티도 사실 퀄리티지만요. 네. 제가 한국 작품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볼펜 하나, 농약 하나도 다 중국에서 들어와요. 특히 농약 같은 경우는 뭐 분무기 한 통에 몇 컵을 따라라 이거를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설명서를 읽을 수 없는 거예요. 가전을 사도 설명서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제는 그렇지. 다 우리 글이에요. 그치. 내가 다 읽을 수 있거든요. 네. 이걸 보고 이건 쓸 수밖에 없다. 이래서 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격이 문제죠. 저희 아빠도 네. 한 달에 3,000원인데 사실 3,000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월급을. 정해져 그것도 무슨 당비, 무슨 성군혁명비 뭐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더 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쓰기는 참 힘들다라는 그림의 거죠. 떡이네, 그림의 네. 떡이네. 월급이 3,000원인데 치약이 네. 25,000원.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 나왔습니다. 있습니다. 질문 저 목사님. 되게 궁금한 게 네. 말하는 바까마도 있고 모카 프리미엄 모카 골드도 근데 거기 걔들이 거기 가 있다는 거는 누가 거기다가 갖다 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거기 갖다 놨다는 거는 네. 그러면 누군가는 여기 있는 물건을 이렇게 그렇죠. 바다를 건너든 어디를 해가지고 네. 가져간 거죠. 상감을 다 해가지고 네. 밀수라고 할 수 있는 거를 했다는 건데 그게 가능은 한 거예요? 밀수. 그럼요. 수요가 있는 것이 우리 밀수 공급이죠. 전문가. 불법 아닌가요? 밀수 전문가, 우리 전문가. 왠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아니, 지금은 괜찮은데 제가 언젠가 말했죠. 네. 소개팅에서 밀수꾼이라 했다. 그래.
여기서는 범죄자거든요. 근데 사실은 북한은 북중 국경이 많이 중국하고 인접돼 있다 보니까 직업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왕이면 내 집 위치에서 장사할 수 있는 게 밀수인 네. 거예요. 전문직이네요. 네, 그 전문직이죠. 그러면 근데 밀수를 네. 그러면 거의 직업이니까 네. 뭐라고 표현해요? 밀수꾼이라고. 그대로 네. 직업인데 근데 이게 우리는 밀수꾼이랑 하나를 단정하잖아요. 그 네. 안을 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네. 뭐 또아리 밀수도 있고 왕초도 있고 중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초라는 거는 그 왕이 붙었잖아요. 네. 밀수를 크게 한다는 놈이죠. 그러니까 이런 놈들은 네. 이런 놈들은 꼬무배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또아리를 이제 어느 데다가 주지만 이런 놈들은 꼬무배를 띄워요. 네, 그러니까 크게 하고 저는 좀 중간쯤 됐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또아리도 있어요. 또아리라는 게 지금 피난민 보따리라고 해가지고 요만큼 작게 해서 그걸 보내는데 사실은 북한에서는 그랬어요. 국경에서 밀수를 못하면 저기 봐봐야 이렇게 됐어요. 또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불법이라고 하지만 네. 실제로 또 이렇게 밀수꾼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생태계가 또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당 간부들도 자기가 권력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이 밀수꾼들이 뒤에 와서 그래도 돈도 좀 찔러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으면 안 되는 네, 그런 직업입니다. 네. 상생하는 거죠, 같이. 이제. 그렇죠. 그렇지. 그래야지 또 자기네들도 좋은 것도 써보고 그러니까 그쵸. 예, 덤으로. 자, 아까 주희 씨가요 밀수를 국경을 이용한 장사라고 딱 정의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대부분 중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 이게 밀수하면서 아까 뭐 왕초도 있고 또아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억에 남는 밀수품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 좀 뭔가 밀수라기보다는 그나마 이제 불법적이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게 뭐 약초라던가 약초. 뭐 이제 뭐 송이버섯 아, 네. 북한산 송이가 되게 유명하고 예, 맞아요. 유명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솔직히 부피는 좀 많이 크긴 한데 네. 그 좀 간부들 몇 명 끼고 군인들 좀 끼면 요거는 그 불법적인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뭐 굴이라든가 철 이런 거는 네. 이게 잘못 걸리면 정치범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자원을 빼내는 철이랑 거니까. 구리는 무기에도 들어가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잘못 걸리면 엮이면 그렇게 되는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약초라든가 송이버섯 네. 예, 이런 걸 위주로 좀 하게 되면 그나마 이제 북한에서 사서 중국에 보내면 거의 한 10배 정도의 시세 차이가 납니다. 네. 밀수품의 종류는 10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역별로 다르고 네. 파트너가 어떤 물건을 요구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다른데 저는 이제 뭐 네. 많은 것들을 다 넘겨보내는 다방면으로 해요. 한 가지를 못 해요. 왜냐면 이렇게 파트너도 자기네가 그걸 가져다가 장백현 안쪽에가 팔아먹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주인이 야 이번엔 이걸 가져오라 하면 이렇게 자꾸 변하는데 네.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2000년도 초반에 개성 지역에서 꼴동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꼴동품이요? 꼴동품, 네. 청자기, 그리고 옛날에 너수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걸 봐서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구리 같은 거는 긁어보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잖아요. 네. 구리는 톱으로 잘라보면 안에 노라면 이건 구리구나, 노란 동이구나 하는데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배부른 거지. 자기 갖고 넘어오나. 그러면 자기를 갖고 넘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품종을 이렇게 딱 감별하는 게 아니라 네. 요거 내 골동품 잘하는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해놓고 가져가는 거예요. 안 그래서 되지. 갔는데 네. 작품으로 바꿔가지고. 근데 그게 진짜 그때 돈으로 막 몇천 달러를 했는데 야 이게 짝퉁이란다 해서 조선 사람이 북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다시 넘어왔는데 그걸 가지고든 개성 사람이 보든 이게 내게 아닙니다. 어디가 해나겠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아이 우리 그게 그기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그 억울했던 게 밀수를 하면서도 야 내 돈을 벌려고 하면서도 맨날 중국한테 속 키운다. 올려서 뺏긴다. 이런 억울한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다. 네. 진짜 너무 억울하다. 근데 그 북한 당국도 아마 개인 밀수를 한다는 사실 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뭐 눈 감아 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혹시 밀수하다 걸렸다. 오, 야. 걸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진짜. 이게 그냥 빠밤. 네, 밀수가 없이는 생존이 안 되는 상태예요. 네, 세관을 통해서 단 건 아무것도 안 되고요. 네. 모든 것이 밀수로 이루어지는데 밀수한 물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네. 정말 약초나 정말 아름아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게 큰 처벌을 받지는 않아요. 그래봤자 단련되겠죠. 네. 그렇지만 방금 이야기한 동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화선 네, 이 네. 전화선에 동이 들어가는데 이 전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화가 아니라 당의 목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범에 걸리는 거예요. 동이라던가 네. 유물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약류 해서
주요한 그 물건들을 이동시켰을 때는 큰 처벌을 받겠죠. 더 중요한 건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 안 됩니다. 시범 게임이라고 하는데 뭐 이제부터 뭐 국경을 며칠 동안 뭐 강력하게 단속하라라는 방침이 떨어졌는데 그날 했다라고 하면은 크던 작던 누군가 하나는 희생양이 돼야 돼요. 그걸 뒷받침할 돈이 없고 권력이 없다면 네, 그 또 어디에도 상관없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돈이죠, 결국에. 돈이죠, 돈. 액수에 따라서 형기가 달라집니다. 네. 일단은 보내긴 보내는데 내가 뭐 한 달을 하냐 아니면 뭐 6개월 다 채워서 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철저한 자본주의네요. 철저한 자본주의네. 김하영님의 탈북 스토리를 좀 들어볼 시간입니다. 2012년에 아들 둘하고 남편 이렇게 탈북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네. 당시 그 아이들 몇 살이었어요? 11살, 12살이었어요. 연년생이구나. 네. 근데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11살, 12살. 결정적인 그 계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였습니까? 북한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출신 계급이 존재하는 건 아시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할아버지가 월남자였습니다. 황해도 출신이셨고 할아버지가 월남을 하셨고 할머니께서 이제 남겨진 남매들을 데리고 추방을 당하신 곳이 아오지 같은 그 궁심 탄강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쪽에 이제 아버지랑 오셔서 그쪽에 정착하셔서 제가 태어났는데 북한에서는 제가 아이 둘을 낳았는데 둘 다 아이러니하게 아들들만 낳았지 않습니까? 네. 아들들이 발전을 하려면 필수 조건이 출신 성분이에요. 예, 그래야 아이들이 발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선 막히고 아이들이 발전을 할 수 없다는 그 상황 속에 지금 딱 놓여 있고 그리고 오빠가 97년도에 탈북을 먼저 하셨어요. 가족이. 그리고 2004년도에 또 엄마가 또 남동생이랑 가족이 또 탈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대를 이어 지금 월남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감시 속에 살았는데 12년도에 그 김정일이 이제 죽고 김정은이 올라섰잖아요. 그리고 22호 정치범 수용소가 그때 이제 해체가 됐는데 해체가 되고 그 정치범들이 다 이제 실험 대상으로 끌려갔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해령에. 근데 너무 끔찍했어요. 화학 실험 대상으로.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기 철조망이 다 해체가 돼서 두만강에 느려지는 걸 직접 보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게 뭐지? 북한 전역을 그냥 정치범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수용소로. 그러면 이 땅에서는 정말 이거 나는 미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인 이제 그 탈북 계기가 된 거죠, 그게. 아니 12살, 11살 이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아들들을 데리고 이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모든 과정이 힘드셨겠지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 있다면요.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탈북을 했잖아요.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저희는 왔어요. 근데 중국에서 라오스를 넘는 그 곰령이라는 고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열대 우림이에요. 이제 계속해서 그 찌는 더위 속에서 예, 그리고 그다음 비가 그냥 수시로 내리는데 제가 탈북할 때 하혈을 많이 했어요. 20일 정도 하혈을 해가지고 제가 손가락들 힘도 없는 상태로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벌벌 기면서 올라가다 끝내 이제 저는 쓰러지게 됐거든요. 근데 아이들하고 이제 남편은 저만치 지금 앞서서 가고 있고 근데 이제 숨이 안 쉬어지니까 아 여기까지구나 나는. 그리고 안 오니까 이제 아이들이 돌아보게 된 거죠. 엄마가 지금 쓰러져 있는 상태고 하니까 이제 남편을 부른 거예요. 아빠. 네, 그것도 크게 말 못해요. 네, 소리 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라오스 국경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막 달려와서 지금 다시 엄마를 막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눈 떠보니 아이들이 지금 흔드는데 제가 마지막 힘을 모아서 딱 한마디를 했거든요. 그냥 엄마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러니까 너네는 아빠랑 꼭 살아서 남조선 가라고. 같이 가자고. 엄마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고 이제. 근데 그때 이제 초인간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아들 보니까. 예, 아이들이 그렇게 붙들고 오는데 이 아이들만 보내고 내가 과연 눈을 감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에 죽어도 내가 살아서 가야 되겠구나.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악착같이 살아서 가야 되겠구나. 정말 어떻게 힘이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아이들 그 부축과 이래서 겨우 그다음에 이제 힘을 내서 일어나게 됐거든요. 네,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한 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온 가족을 옮겨 놓으신 거. 예. 어머, 지금은 예수 믿고 나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엄마를 살린 거예요. 맞아요. 네? 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자리 그곳에서 네? 정말 잘못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우리 주희 씨도 같이 아들 생각나니까. 아유. 그러니까 11살, 12살이면 딸이면 좀 힘이 좀 붙일 텐데 그래도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둘이 그냥 또 붙들고 그쵸. 같이 갔을 거를 맞아, 상상해 맞아.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또 어떤 순간들이 네. 있으셨어요? 해령에서부터 저희는 그 해령의 철조망을 누린 다음에 원래는 거기에 국경경비대하고 짰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8월 달에 넘기로. 근데 그게 그 철조망이 6월 말 7월 그때 누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족이나 누구나 이제 거기를 넘어가다가 걸리면 시범이에요. 그러면 공개 처형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만약에 잡히는 경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 대륙하니까. 그리고 그 군인이 너무 어린 아이였어요. 네, 20살 되는 청년이었는데 네. 그 아이를 앞날을 망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자식 같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 우리가 돌아가자. 힘들더라도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가는 길을 택해서 그 경유하는 그 길에 초소가 굉장히 많아요. 예, 검문소가 굉장히 많은데 보이부, 뭐 보안서, 초소, 군대 초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한 10개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청진 방면으로 나가느냐, 그다음에 연사 방면으로 나가느냐 갈림길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차를 갈아타야 되는데 서비스차가 안 오는 거예요. 와도 저희가 자꾸 못 타는 거예요. 사람이 많차라서. 한 차를 딱 탔는데 겨우 잡아 탔어요. 타서 그다음에는 가기 시작했는데 초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금방 잡혔던 길이라 이게 심장이 그렇죠. 초소 보기만 해도 이게 심장이 네, 네, 튀어나오는 네, 네, 거예요. 네. 그거 아시죠? 네. 예, 자식들의 목숨이 달려 있고 아유. 온 가족이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라 심장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올 때에 저희는 잡히는 경우 딱 2가지를 선택을 했어요. 독약을 챙겼어요. 그리고 칼을 챙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 땅에서 잡히면 너 죽고 나 죽고 싸워보자. 그래도 안 되면 독약 먹고 죽자. 이게 그냥 2가지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떠난 길인데 초소가 가까워오니까 이게 그렇죠. 심장이 막 벌렁벌렁. 튀어나오는 네, 네, 네. 예.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는데 거의 지금 차단소가 가까워 오는데 한 5m 앞인가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그 차단봉이 휙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요. 막 그냥 이게 무슨 일이지? 막 너무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네. 온 가족이 지금 막 눈이 막 둥그레진 거예요. 그쵸. 거기 네, 서비스차에 네. 탔던 사람들 다 놀랐고 이게 뭔 일이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다음에 얼마 안 가서 또 다른 초소가 또 나왔어요. 네.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심장이 또 그치. 밖으로 뛰어나오는 한 번은 거예요. 지나갔어요. 예, 예. 어. 아, 이번에는 또 영락없이 어. 잡히네. 예. 거의 다 지금 가까이 오는데 또다시 열리는 거예요. 뭐야, 무슨 일이야? 예. 뭔 일이래?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연달아 네. 정말 연달아 이 초소가 다 열린 거예요. 예, 다 그냥요? 프리패스라고 하죠. 예. 그냥 이유도 불문하지 세우지도 않고 열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다음에 이제 그 차에서 그 돈을 받는 그 사람이 네, 네. 화물차 위에 있어요. 그 네. 사람하고 물어봤어요. 네, 누군가가 왜 이렇게 안 세우냐. 그 한번 초소에 단속만 되면 뭐라도 고여야 통과가 돼요. 아무리 네. 불법이 아니라도 예, 담배라도 고이고 예, 보루로 고이든 한각이라도 고여야 통과하는데 무조건 안 세우고 통과하는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렇죠. 차에 탄 사람들이 엄청난 혜택을 지금 받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물어보니까 얘기하는 게 이게 중앙당 외화벌이 기지 차라는 거예요. 다 번호가 예. 맞아. 그러니까 중앙당에 자체가. 자금을 마련하는 그 외화벌이 기지차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정은의 이제 지시로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프리패스인 거예요. 그런 차를 하나님 타게 하신 거예요. 계속 놓쳐가지고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탔는데 예. 태워줘요? 예, 그러니까 그들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가민들도 정말? 빈 화물통을 가면 뭐하고 사람 많이 태워서 돈 받으면 얼마나 그렇지, 예,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들 그런 거 기적일 수밖에 없는 게 네. 저희 지역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데가 이제 고무산 초소라고 있고 신참 초소인데 여기가 맞아요. 여기가 다 10호 초소라 해가지고 보이부 초소예요. 그럼요. 여기는 무조건 다 내려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몸수색 초소거든요. 기본이죠. 네. 근데 지금 아까 해령에서부터 운이 좋았던 게 보통은 탈북하러 해령에 들어가거든요. 그치. 근데 해령에서 나왔어요. 거꾸로 지금 나오는 방향이니까 진짜 기적이었던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게 정거리 초소에도 지키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모든 초소를 프리패스하게 하시고 네. 통과를 했죠. 지금 그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4학년 아드님들은 몇 살이에요? 25살. 와, 지금 학생이에요? 대학생입니다. 대학생. 4학년입니다. 대구 4학년. 얼마 잘 컸나. 진짜. 제가 우리 네. 김하영님 얘기를 쭉 듣고 있는데 네. 특히 앞에 계신 우리 김소희님하고 전주웅님은 그렇죠. 근데 그만큼 스토리가 워낙 뭐라 그럴까 정말 남의 이야기 같지 않고 너무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많아서 아마 저희들이 그렇게 몰입해서 들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신앙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을 또 깊게 만나셨는지 그러게. 궁금합니다. 확실하게 막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늘 의심이 계속 물음보가 100개가 있었어요, 저는. 계속 의심하고 또 의심했거든요. 네. 근데 양육통에서 방언까지 이제 성령님 도우심으로 받게 됐는데 네. 랄랄랄라를 하면서 이제 그 시작이 됐어요. 오. 예,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성교사님이 그때 한마디를 하셨어요. 단장님, 어디를 가든 방언 기도를 안 하시면 안 돼요. 네,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방언 기도를 안 하시면 소멸해 가셔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통일 교육 강사를 했었거든요. 네. 통일 교육원에서. 그래서 장거리를 운행을 하는데 그날도 이제 찬양을 틀고 막 이렇게 운행하면서 가는데 그날따라 이제 방언기도 소멸된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해볼까? 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랄랄랄랄라 돌아 안 가는 거예요. 혀가 너무 안 돌아가고 굳어서 막 이렇게 뭔가 작대기를 또 굳혀놓은 것처럼 안 돌아가는 혀를 가지고 계속 해봤어요. 그러면서 찬양 들으면서 막 가는데 한 고속도로 나가서 5분 지났을까? 갑자기 뭔가 이유 없이 뜨거운 것이 그냥 큰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뜨거운 게 들어오는데 성령님인가 봐. 그때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무개야, 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아멘.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너를 그 땅에서 살렸고 내가 너를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내 아들을 죽였어라는 이 마음을 너무 크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말씀이 믿어졌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잖아요. 네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네.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더라고요. 그러고 그냥 이제 랄랄라도 제대로 그 하나님께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냥 그 가는 3시간 거리였는데 그냥 계속 울었어요. 계속 울면서 그렇게 그때 그 계기로 하나님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셨네요. 성령님을 또 영접하고. 그쵸. 아. 믿게 해주시려고. 네, 저도 네. 비슷한 경험이 아, 그래요? 있어요. 그래서 저도 방언 기도를 처음 이제 받고 나서 계속 이제 뺏어가지 않을까 다시 걷어가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계속 운전을 하면서 네. 방언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네. 진짜 그 뜨거움이 진짜 엄청 뜨겁거든요. 네. 눈물이 계속 나고 그런 느낌이 근데 그게 또 너무 감사해요. 그런 거를 저도 똑같이 느껴가지고 어떤 맞아, 느낌인지 맞아.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이게 계속 있지 않으니까. 맞아. 은사를 주신 게 네. 있으니까. 뭐. 사실 아까 작가님이 네. 저보고 중간중간에 얘기도 하고 하라 그랬거든요. 네. 쉬는 시간에. 네. 근데 너무 스토리가 네. 그쵸. 이거 제가 말할 거리가 아니기도 한데 근데 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은 지금 들었어요. 배신당한 마음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시잖아요. 그치. 국가에 배신당하고 가족한테 배신당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는 믿어도 돼. 너 아무도 못 믿는 거 알겠는데 그렇게 의심하고 누구도 믿지 못해서 그렇게 외롭고 힘들었지만 아까도 이제 방언을 가져갈까 봐 왜냐면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물론 방언을 하시면 좋긴 한데 그것을 넘어서서 네.
아마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는 믿어도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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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맞으시네요. 가끔씩 그래요. 간헐적으로 간헐적으로. 이거 평소에는 이거 하다가 간헐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 이게 뭐 감동도 주시고 저 눈물 날 뻔했어요. 웃음도 진짜. 주시고. 나는 믿어도 돼. 그래, 나만 믿어. 이렇게. 아, 오늘 이제 우리 또 아영 씨의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게 너무 저는 보람되고요. 저도요. 네, 아. 같이 그런 모습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은혜로운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자유요. 오늘은 장마당과 밀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만 밀수를 하는 게 아니라 당국 차원에서도 순간 오해하셨죠, 그죠? 당국 차원에서도 밀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야. 이거 뭐 김정은 위원장이 사용하는 그 해외 명품들만 봐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은 뭐 또 1호들을 위한 네. 밀수품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네. 이제 뭐 제재로 인해서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공해상이나 네. 아니면 그들이 이용하는 철로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신의주 쪽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거는. 뭐 이제 기차 안에다 이제 넣어서 가지고 오니까 네. 저기 뭐가 들어오는지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지금 막 뒷백, 뭐 샤백 막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예. 아마 북한 사람들은 이게 명품에 대해서 몰라요. 저 만약에 뭐 이설주가 둔 저 백이 네. 1,000만 원짜리인지 2,000만 원짜리인지 모르거든요. 명품인지도 모르고. 명품인지도 모르고. 그럼요. 예. 근데 그 로고가 다 있죠. 지금의 우리가 이제 한국 와서 보면 그 로고를 알잖아요. 네. 그럼 오, 저 비싼 걸 막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사실 저는 이제 북한 주민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오. 아니 마누라는 300만 원짜리 꼭지를 맸는데 주에는 3천 몇백만 원짜리 시가를 했잖아요. 몇 배야. 이거 네. 진짜 북한 주민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우리 이 실상을 프로그램을 모르고.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사실 군대도 생경 밀수, 별 밀수 다 합니다. 군대가 밀수를 제일 많이 해요. 군대가요? 주민이 사실 강을 직접 넘는 경우보다 군인이 직접 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주민들이 뭐 몰래 갔다가 여기서 군인들이 본인들 구역인 거예요. 융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인들이 강변까지 이제 가져가서 군인들이 직접 중국 가서 받아오고 이걸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왜 군인들을 더 밀수를 하냐. 당국에서 60%밖에 웬만하면 안 지원해줘요. 부수품을. 나머지는 자체로 해결해야 됩니다. 장교들도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대가 통제를 하거든요. 부대가 통제를 하는데 밤에 온 부대가 다 같이 저기 산을 올라가요. 그러면 거기서 물동을 받아와요. 옆마을에서 온 물동을 딱 받아가지고 이제 막 그 부대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군인들이 가서 마당을 이미 다 강을 다 쓸어요. 빗자루로. 얼었으니까. 그럼 자동차가 쫙 들어와요. 강으로? 네, 군인들이 차를 실어요. 근데 차가 부릉부릉하면 안 되니까 그 차를 군인들이 다 밀고 중국까지 들어가요. 진짜요. 어차피 얼으니까 그다음에 밀리겠네, 차가 진짜. 다 넘어간 다음에 또 빗자루로 눈을 싹싹 쓸어서 자리를 흔적을 없애는 거예요. 없애고. 이거 매일 해요. 그리고 저희처럼 좀 뭐 또아리 물동, 뭐 큰 물동, 왕천 물동인데 저희는 왕천 물동이었는데 물동에 뭐 1리터씩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 개 중대 50명이 쫙 우리 집으로 들어와요. 뒷문 열어놓으면 얘네가 와서 몇 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짝씩 해서 딱 등에 메고 중국까지 가서 돈 받아가지고 우리 집에 딱 갖다 주고. 와. 군대가 제일 많이 밀수를 해요. 그렇게 해서 얘네도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 뭐 지금 정권 유지하고 뭐 핵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적으로 지금 밀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대북 제재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참 그것도 궁금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연락소도 있고 그 북한에서는 대남 연락소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 이제 19살, 20살짜리 애들이 공화국 영웅 칭호 받은 애 진짜 많거든요. 근데 살아있지 않은 영웅들. 이 친구들이 이제 공해상 같은 데 나가서 그 이제 무기라든가 아니면 마약류 같은 거를 공식적으로 이제 거래를 했댔어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뭐 유엔이라든가 이런 데서 너무 심해지니까 김정일이가 이제 대륙을 뚫고라 해가지고 예전에 연선 쪽에서도 마약을 가지고 왔던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외화 자금,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외화벌이 사업을 했었는데 저희도 이제 1년에 뭐 10만 달러가 저희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화를 벌어가지고 10만 달러로 이제 저희는 보이부 국가보위부 소속이었는데 국가보위부에다 저희는 10만 달러를 바쳐야만 네.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회사권을 우리가 유지를 할 수가 있는. 예. 아까 말씀 중에 대북 제재가 있는데 어떻게 밀수를 했냐고 하는데 대북 제재가 강할 때요 북한 당국이 세간 다리 밑으로 했어요. 저녁에. 그러니까 저희는 왜냐하면 개인 밀수꾼들이 밤에 하기 때문에 그 밑에 항상 있거든요. 국가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걸리는 거예요. 그쵸. 다 불법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개인 밀수하는 건 엄하게 처벌하면서 그치, 완전 나라에서 북한 당국은 하는 건 버젓이 그러니까. 암시장이네요. 진짜 버젓이 밀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야 듣기만 해도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 장마당도 요즘 엄청 단속하고 통제한다면서요. 그렇죠. 장마당도 뭐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엄격하게 통제를 했고 또 이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 정권에게 있어서는 범의 꼬리를 잡은 셈이 됐어요.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다 굶어 죽어 나가니까 만들어 놓은 장마당인데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어떻게 보면 북한을 먹여 살릴 수도 있지만 또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이 장마당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한류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북한에서 뭐 우리가 배웠던 남조선은 헐벗고 굶주렸다 못 산다라고 계속 교육을 시켜놨는데 이 드라마 한 편이나 물품을 쓰면서 그 세뇌가 또 바닥을 치기 시작하니까 정권 유지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협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법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뭐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뭐 평양문화보호법 이런 법들까지 만들어내면서 지금은 막 솔직히 최초로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최초로 미성년자들 공개 처형하고 그리고 이제 임산부 6개월짜리 임산부도 공개 처형하는 뉴스도 나왔잖아요. 미쳤구나. 그냥 이 남조선 노래를 들으면서 춤을 이렇게 막 췄는데 우리가 흥이 나서 춤추면 내 손가락이 어디 갈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근데 그 춤을 췄는데 이제 손가락이 초상화에 딱 갖다 붙어버렸는데 아 수령님 초상화에. 그걸 그쵸? 손가락질했다. 그걸 누가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이제 김씨한테 손가락질했다고 공개 처형하고 굉장히 얼마나 위협을 억울해. 느끼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통제를 할 수밖에 미성년자건 없는 임신을 했건 상관없이. 상관없이. 그러니까 너무 공포 정치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장마당이 위협적인 요소를 김정은이 간주하는 거는 기존에는 주민을 통제하는 것 중에 그 사람에게 의식주를 당국이 해결해줬기 때문에 충성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스스로 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에 대한 의존도, 거기에 대한 충성보다는 쭉 주민들에게 이제 힘이 어느 정도 실린 거예요. 이거 김정은이 안 거죠. 두 번째는 대북 제재도 있었을 거예요. 돈이 없습니다. 근데 장마당에는 돈이 유통돼요. 그 중요한 것이 화폐 유통, 외화 유통과 식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김정은이 이걸 장마당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걸로 근근히 돌아가던 정말 근근히 돌아가던 그 혈맥을 자른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는 식량 못 팔게 하고 화폐 유통 못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정말 나쁜 놈이에요, 사실. 진짜. 사실 뭐 장마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목들이 쌀이랑 옥수수 이게 먹는 거잖아요. 살아야 돼. 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사라지고 나라가 운영하는 이제 판매소에서 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있을 때는 꿈도 못 꾸던 일이었어요. 예, 이제 고난 행군이 끝난 지 제가 12년 돼서 이제 온 건데도 그때는 꿈도 못 꾸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옥수수가 대중화폐로 통합니다. 예, 어디나 그냥 그렇죠. 강냉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 돈이 되고 예, 그거는 재고 남는다 이런 것도 없어요. 바로바로 돈이에요. 그거는 그만큼 수요가 많은데 그리고 농사하는 사람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근데 장마당에서 그걸 마음껏 판매하고 사가고 이게 자유였거든요. 맞아요. 그나마 누리던 예, 농사하는 분들이. 네. 근데 이제 국가에서 자기들이 이제 그거를 통제권을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것까지 가져가면 이게 참 농사 짓는 분들이 얼마나 더 힘들까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도. 하는 사람도 힘들고 사는 사람도 힘드니까 어제 북한에서 힘들지. 소식이 들어왔는데 어떤 일정한 지역에서 네. 쌀값이 5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건 아마 공공적으로 못 파니까 200g씩 비닐봉지에 묶어가지고 10,000원씩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전역의 쌀 가격을 올리는 역할밖에 안 해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팔면 자기가 그거 다 몰수당하니까 꼼차놓고 파니까 어떻게든 비싸게 팔게 되면 사는 사람은 한 킬로를 사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게 주민들도 못 살게 구는 그런 결과만 초래하는 거죠. 가혹하게. 예. 사실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건데 그렇죠.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북한만 없으면 살아요. 북한은. 그러니까요. 그러네. 그럼요. 국민들은 지 알아서 잘 살아요. 그러니까요. 지 그러면은 영업 시간 같은 것도 막 마음대로 하나 봐요?
정해놓죠. 예전에는 진짜 오전부터 막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시장이 아침부터 시장을 했어요. 근데 새벽까지. 201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뭐 이제 농촌동원 가야 된다고 시간을 처음에는 오후 2시였다가 또 언제부턴가는 오후 4시부터 맞아요. 맞아. 그리고 또 언제부터는 해 떨어진 다음에 아예 시장을 이렇게 개방을 했어요. 팝업 스토어잖아요. 팝업 스토어. 나라 일을 하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낮에 만약에 우리가 낮에 막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젊은 친구들 다 잡아다가 가서 이제 풀뽑기 시키고, 예, 김매기 시키고 그러다 이제 보내고. 북한에서는 길거리에 잘못 가다가 만약에 내가 회사가 있는 회사원인데도 근무 확인서라고 있거든요. 일부러 놓고 다녀요. 왜냐면 계속 잡혀가니까. 네. 잡혀가서 무보수 노동 당하니까. 보여줘도 잡혀갑니다. 아. 어디서 난 분명히 일하고 지금 회사에서 심부름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네. 잡혀가서 그냥 무보수로 일을 해야 되고 지금 막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질문 있습니다. 목사님처럼 질문 있습니다. 아니 장마당도 자릿세를 내야 되죠. 아유, 당연한 거죠. 자릿세가 있습니다. 자릿세가 있어요? 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거. 네, 그거마다 네. 자릿세가 다 달라요. 아, 품목마다 달라요? 예, 예, 네. 다 다른데 이제 가장 비싼 그 품목이 네. 공모품이거든요. 공모품. 예, 공모품 쪽이 이제 그 옷감, 뭐 옷 팔고 이런 데가 가장 비싸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소한 이제 그런 것들 파는 거 그리고 채소 뭐 예, 이런 건좀 그런 싸죠. 데는 네, 좀 진짜 싸요. 또 자릿세가 굉장히 좀 저렴해요. 단가가 예. 좀 비싸니까 예, 공업품은 맞아요. 예, 예, 그럴 수 있어서. 예, 상품의 가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릿세도 그럴 수 다 있겠네. 달라요. 예. 맞아요. 예, 저 같은 경우도 네. 자릿세를 저도 이제 내고 장사를 했는데 네. 저 때는 이제 50세까지만 또 장마당에 앉으라고 했어요. 50세까지요? 예, 나이도 50세. 제한해요? 예, 50세까지. 부양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젊은 거 사람들이 나가서 일해라 이거예요. 근데 솔직히 직장이 어디 온전한 직장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배급을 주고 돈을 주는 월급을 주는 직장이 없거든요. 맞아. 근데 아낙네들이 나가서 거기 가서 뭐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조치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강짜로 이거 나가서 장사를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저도 50세 이상의 그 아는 분이 그 자리를 사고. 매대를 샀어요. 그분이 내 대신 네가 장사를 해라. 그러고 나한테 팔은 거예요. 그 자리를. 맞아요. 예, 그래서 대신에 나가서 그러면 이것도 그냥 팔기 안 해요. 계속 검열 돌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모님 대신 오늘 이모님 병원 갔다 오느라고 내가 대신 나왔어요. 맞아요. 이렇게 뽕을 치고 앉아서 장사를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통제도 생기고 뭐 제한도 생기고 그치. 그러면 그 장마당이 계속 유지될 이유가 또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변형해서 어떻게 생겨난 새로운 형태의 장마당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북한에는 간판 없는 식당이 다 간판 개인 없는 식당이에요. 식당. 간판 없는 식당. 진짜 맛집인데. 왜냐하면 북한은 개인의 영업을 허용하지 않아요. 개인의 영업. 그러니까 뭐 내 골목에다 내 농막수 잘 만들어서 박주희 식당 네. 꿈도 못 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강도 식당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뭐 어떻게 개인이 하니까 우리는 그걸 다 집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판이 없는 식당들이 많고 그리고 또 이제 네. 시장 주변 같은 데는 대한민국 기준으로 보면 시장에 보면 짐 다 놓고 문 채우고 가도만 네. 북한은 다 그걸 메고 가요. 네, 그러니까 큰일 나죠. 예, 메고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힘들면 그 시장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짐값을 한 달에 얼마씩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도 방법이나 그리고 표말을 요만한 거 들고 나와요. 이렇게 해서 집에 쌀 레자 팝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레자라는 게 맞아요. 장판 네. 레자예요. 그러면 그 간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갈 때면 정치공작원이에요. 뒤에 안전하게 따라오는가 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눈치를 보다가 우리 집을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렇게 막 꼬불꼬불 가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또 그렇게 단속하니까 거기서 살아보려고 또 다른 머리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장마당 옆에 골목이나 네. 주변이 사실 더 큰 확장된 상권이에요. 그래서 장마당 안에 적선 장소. 맞아요. 맞아요. 장마당 안에서는 공식적인 그 한 뭐 예를 공호품 매달 한 매대당 뭐 20원씩 낸다 중국 돈으로 그런 게 정해져 있다면 밖에서는 다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그 앞에서 파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래서 수시로 단속을 해요. 그래서 호루라기를 확 불고 안전운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쫙 들고 뛰어. 그럼 메뚜기처럼 뛴다 해서 이 사람 메뚜기장이라고 하거든요. 노래도 다 있어요. 뛰어다닌다. 너무 심각해가지고 노래가 어떤 노래가 있냐면 안전원이 온다. 장사꾼이 뛴다. 장마당에 들썩인다. 돼지도 꿀꿀, 염소도 맴매, 장마당이 들썩인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와. 야, 지금까지 기억해. 그러니까. 많이 들었어요. 아. 아니 요새 환전도 네. 북한 당국에서 이제 제재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원래부터 제재를 했어요. 원래 네. 한전은 외국 돈 거래를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특정
지역에 가게 되면 거기서 접선을 해야 됩니다. 이제 100불 있는데요. 이러면 그러면 네. 오늘 얼마인데요? 이러고 이제 둘이 가는 거예요. 조건을 맞으면. 거기에는 한 10명 정도 돈 장사꾼들이라고 있는데 네. 그분들은 이제 외야를 전문으로 바꿔서 시세 차익을 보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가서 한전을 하거나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시장이 너무 통제를 하니까 그 시장에서 완전 돈주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아예 개인 집을 이제 완전 단독주택을 개조를 해가지고 거기서 도매로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한테 가게 되면 이제 돈을 좀 뭔가 이제 돈 장사꾼들한테 가면 수수료 좀 더 줘야 되는데 네. 이분들한테 가면 이제 중국 돈, 뭐 위안화 같은 거는 좀 더 이제 더 비싸게 받는 거죠. 네. 저희는 그쪽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맞아요. 돈 내 거라고 하거든요. 돈 대고. 그러니까 저희는 밀수를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중국 돈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 돈을 가지고 농촌에 가서 염소랑 사오려면 조선 돈이 있어야 네.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 내 거는 그냥 때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서 있는 구역이 있어요. 그럼 뭐 이제 해산역전 앞이라든가 달러 상점 앞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다 빈몸이고 그 나라에 어울리지 않게 핸드백 같은 거 쥐고 있어. 그래서 딱 보면 나와요. 그러면 그냥 가서 물어봐요. 돈대 얼마요? 이렇게 딱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간첩이 접선하는 것 같아요. 마주보지 않아요. 같아. 지나가면서 돈대 얼마요? 복화스를 해야 돼요. 맞아요. 복화수. 그러면 42대. 그러면 얼마 있어 하면 따라가거든요. 장마당에서 외화밖에 안 쓰는 이유는 북한 돈의 가치가 하루에도 수십 번 올라가 내려가서 그 가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역사가 2009년 화폐개혁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주로 그래도 북한 화폐를 썼는데 화폐개혁 때 돈대를 100대로 떨궈 버린 다음에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북한 화폐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용돈 받을 때 엄마 앞에 앉아서 껌 하나 사려고 해도 중국 돈 50전 주면 좋아했어요. 북한 돈 500원 주면 엄마 비로 줘. 중국 돈이요. 비로 했거든요. 애들이 운대요. 그러면 돈 주면. 사탕 하나 사 먹을래도 북한 돈 주면요 울어요. 중국 돈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이게 아까 위안화가 100원짜리만 많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되는 달러폰이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많으니까 맞아요. 5원짜리부터 시작. 이게 뭐 중국 시장인가 싶을 정도로 맞아요. 5원, 10원, 50원 뭐 다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중국 위안화가 돼버렸습니다. 중국 아니, 위안하면 네, 네. 또 거기서 괜찮은데 맞아. 그렇게 승냥이 미국 놈이라고 때려 죽여야 되는 철천지 원수라고 얘기를 하면 분노를 끓고 있지만 또 벤자민 할아버지를 겁나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달러를 또 겁나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100불짜리가 벤자민 선생님이 네. 아, 진짜. 자,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요. 고향 땅 북한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은혜도 우리가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영 씨 함께한 소감 어떠신지요?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 우리 북한에서 온 분들과 함께 또 그리고 목사님과 우리 함께한 이런 모든 귀하신 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네. 그리고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게 다 준비하는 시간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 TV를 또 사용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아멘입니다. 감사한지 아멘. 예, 앞으로도 또 많은 분들이 이 채널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네. 또 통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 굿TV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아영님이 북한에서 나오신 이야기 네. 또 제가 흥미로웠던 것은 그 장마당 얘기할 때 5분이 정말로 나도 할 얘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 인상 깊었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는 만날 일이 없었을 사람들이구나.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건 은혜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진짜. 네. 아멘. 그리고 이렇게 특별히 우리 제 제작진이 저보고 앞만 보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계속 앞에 계신 분들만 제가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제가 우리 앞에 계신 소연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 소연님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 이게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지만 좀만 더 참으세요.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눈을 자꾸만 아주 우리 목사님이 방송을 정말 유쾌하게 또 해주셔서 까마귀 목사님. 까마귀 목사님 별명이 오늘 생기셨네요. 까마귀 목사님. 많이 얻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북한에 대해 더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그 땅을 위해 더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자유!